수업 중에 저작물 또는 인물이 포함된 강의 화면을 무단 캡처하여 다른 공간에 배포 전송할 경우 저작권 침해 또는 초상권 침해로 저작권법 제25조 2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려주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을 만지지 마세요.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은 자제해주세요. 특히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을 피해주세요.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행동수칙. 사람 많은 곳의 방문을 자제하시고 의료기관 방문 및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세요. 유증상자 행동수칙. 출근, 등교를 하지 않는 등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3, 4일 경과를 관찰하며 휴식을 취하세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거나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해질 경우 1339 지역번호 120 콜센터 및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주세요. 의료기관에 방문할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차를 이용해주시고 진료 시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과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 지역에서는 외출 및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해주세요.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이 간단하게 인사를 했고요. 이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이제 수업에 앞서서 선생님이 이제 뭐 보여주고 싶은 게 뭐냐면 요즘에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봤을 거예요. 유튜브를 많이 봤을 텐데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집에 있으면서 뭐 개별적으로 혼자서 공부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그러면서도 시간적인 여유가 아무래도 평소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친구들을 만나고 이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있으면서 유튜브 시청을 많이 했을 텐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봤을지도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뭐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겠지만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죠. 그 많이 높아진 위상, 처음에는 뭐 대처에 관해서 여러 가지 잘 됐다 못했다 이런 부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결국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대처를 많이 했고 우리 시민들도 열심히 인내를 가지고 잘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이행을 잘 해줬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어느 나라라도 우리나라를 굉장히 입국을 해서 들어와서 여기서 살고 싶은 나라가 되어버렸고 또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굉장히 요즘에 지금까지 중에 가장 뿌듯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많이 바쁘고. 예, 그 과정에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고서 이게 이제 그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영상물이에요. 우리가 코로나를 대응을 하면서 의료진들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온 간단한 영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살짝 한번 보고요. 본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스킵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고 선생님 오늘 수업에 대해서 바로 또 진행을 할게요.
네, 이 영상은 선생님 잘못 알고 있었네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제작한 영상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선생님 수업 자료에 들어와 보면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자료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수업 영상들이 선생님들 그 안에 이 영상을 이제 링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링크된 영상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이렇게 하고요. 창을 닫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해야 될 수업들에 관해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은 이 영상을 이렇게 보면, 그래요. 이 영상 말고도 정말 많은 영상이 있고, 이 영상이 나온 지는 벌써 꽤 지났어요.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했는데 예전에 보면 선생님도 기억이 나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였어요. 어렸을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한참 했을 때 집에서 어머니께서도 집에 있는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다 모아다가 그때는 우리나라가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다시 한번 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돈을 모아다가 이렇게 갚아냄으로써 우리나라가 큰 위기를 극복을 했었죠. 그리고 태안에 그 기름이 배가 이제 전복 사고를 당하면서 기름이 유출이 됐을 때도 전국에서 몇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헝겊으로 갔다가 기름때를 다 닦아내는 그런 활동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죠. 지금 보면 의료진들 정말 뭐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대구에 가가지고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 돌보고. 그다음에 군인들이 또 많이 활동을 해줬죠. 마스크를 생산하는 공장에 가서 마스크도 생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 활동은 주로 군인들이 또 많이 했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 기부단체들이나 자선단체에서 물품 같은 거 나눠주는 거 하는 일들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민들도 잘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이 접한 뉴스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루 말할 수 없을 텐데 요번에 선생님 느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선생님도 스스로 자부심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냐, 우리나라 국격이 정말 요만큼 있었던 게 아주 이렇게 커버렸거든요. 우리나라가 세계 11위의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나라라고 해요. 이번에 그걸 많이 드러났고요. 여실하게 드러났는데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대처하면서 항상 우리는 보건 분야에 있어서 앞서 있었지만 그동안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좀 부족한 듯. 그래서 순위가 조금 한 7위 정도, 6위, 7위 이 정도를 밀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번에 알고 보니까 막상 상황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이 위기를 대처하는데 리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잘 되어 있었고 더불어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모든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이렇게 원격 수업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극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비교할 수 없는 속도의 인터넷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보급률, 스마트 기기 보급률, 여러분들 컴퓨터 같은 거 이거는 거의 세계 1위거든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도 보통 스마트폰 보급률이 60에서 80%고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기기,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보급이 많이 안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양방향으로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원격으로 선생님들이 수업 자료를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 친구들 직접 이렇게 마주하고 수업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또 원격 수업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선생님 시선이 여러분들하고 일치하지 않아서 좀 이해를 해줘요. 이게 실습 공간에서 선생님들도 하루에 몇 개씩을 이렇게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막 환경을 잘 만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영상과 선생님들은 조금 더 나은 거예요. 많이 나은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 선생님 지금 모니터 앞에 작은 조명기를 하나 켜놨는데 이게 너무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서 선생님 시선을 좀 낮추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업은 기획이에요. 기획. 방송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교과를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기획 단계를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 나와 있다시피 3학년들 수업도 유사한데 조금 차이가 있고요. 선생님이 2학년 여러분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 이제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방송물을 제작을 할 때 쓰는 대본이거든요. 대본이에요. 시나리오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인데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방송, TV 방송과 다르게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건 지금은 유튜브 방송이에요. 유튜브 방송. 우리 친구들도 크리에이터를 꿈꾸면서 유튜브 활동을 많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생님이 작년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했어요.
경기 주니어 컨텐츠 학교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고, 문화예술 강사 교육 활동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 해에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외부 강사들을 불러다가 크리에이터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더불어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아마 그러한 교육 활동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영상과 선생님들을 하고 이제 그 일부 선생님들이 주축으로 이번에 이 원격 수업의 전반적인 틀을 우리 학교가 조금 다른 학교랑 다른 틀을 만들었거든요. 다른 틀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선생님들도 직접 사전에 먼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유튜버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아마 많이 알려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더 열심히 활동을 하면 우리 2학년 학생 모두가 훌륭한 유튜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좀 전에 TV 영상과 유튜브 영상, TV 방송,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 우선 텔레비전 방송은요, 텔레비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제 문서를 좀 작성하다 말았어요. 워낙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워낙 많은 수의 영상물을 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일일이 PPT로 작업을 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선생님이 3학년들 수업 시작할 때는 파이널 컷 프로로 편집을 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한테 자막도 제공을 하고 좋게 했었는데, 지금 파이널 컷 프로가 자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게 조금 편집을 하는데 약간 호환이 안 되는 몇 가지가 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날 때까지는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 불편하겠지만 이렇게 한글 파일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걸로 자료들로 이렇게 좀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선생님은 대략적으로 조금 작성을 하다가 말았던 것들이긴 하지만, 우선은 그래요. 텔레비전 방송은 참여 인원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의 작품을 찍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스케줄 같은 것도 그렇고 제작비도 그렇고 정말 디테일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하나를 찍으려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정확하게 약속을 해서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루하루 아니면 1시간, 2시간이 이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예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작 인력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도 엄청 많고 예산도 많이 든다라는 거. 하지만 장점이라는 게 있죠. 방송물은 그래도 TV 방송물은 조금 더 유튜버 방송이 무조건 전문적이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조금 더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프로그램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더 내용적으로 전문성이 좀 갖춰져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방송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르게 조금 더 규칙이 엄격해요. 규율이 엄격해요. 그래서 방송법이라는 것도 준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송사회 심의 규정, 방송을 송출할 때 대한민국 방송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심의 규정을 또 준수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저작권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유튜브 방송은 어때요? 여러분도 혼자서도 할 수 있고요. 선생님도 지금 혼자서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소규모로 제작이 가능하고요. 비용이 또 얼마 안 들죠. 카메라도 지금 뭐냐면 선생님 지금 노트북 캠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이 따로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조명기 지금 이거 한 2만원짜리 조명기 하나 켜놓고 있고요. 트라이포드, 음성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합쳐봤자 요 세팅한 게 한 6만원 정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죠. 굉장히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은 또 좋은 점이 있죠. 실시간으로 흘러가지만 나중에 바로 이제 VOD로 저장이 되어 있어서 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 부분만 딱 볼 수 있어요. 재생 목록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또 더불어 저쪽은 TV 방송은 방송미 시청자의 방청률이 어느 정도에 되느냐에 따라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매우 큰 이득을 보기도 하지만, 보통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조금 손해를 보는 일은 많지 않죠. 거의 없고, 다만 또 조금 잘 되면 수익이 많이 창출될 수 있죠. 요즘에 뭐 연봉으로 치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다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물은 저작권이라는 걸 획득을 할 수 있어요. 저작권. 그래서 내가 만든 영상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자, 오늘 수업 해야 될 거 요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그 학교 홈페이지에 그 각 학급별 시간표가 들어가는欄에 선생님이 그 밑에 자료실에다가 넣어놨어요. 그 방송 콘텐츠 제작 영상 기획안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파일을 올려놓으면 그 파일을 갖다가 여러분이 다운받아서 그거를 한글로 작성을 한 다음에 선생님 네이버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적어줄게요. 학교 홈페이지 학급별 원격 수업 게시판 접속판에 접속한 다음에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이 작성한 후에 너무 글씨가 작네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후에 자, 선생님 지금 알려준 주소 busungs 영사@naver.com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올라간 파일 명칭은 아마 방송 콘텐츠 제작 방송 제작 기획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 후에 여기다 보내주면 되는데요. 내용이 이래요. 지도교사는 선생님이고요. 여러분 팀명은 아직 안 정해도 돼요. 여기는 아직 안 정해도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팀이 지금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냥 팀장, 여러분들 이름, 그 다음에 연락처 쓰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것인가. 작년에 3학년 형들이 이미 졸업한 형들이죠. 졸업한 형들이 선생님을 데리고서 아는 선생님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영상제 때 올린 적이 있었죠. 그와 같은 프로그램 또는 뭐 여러분들이 뭐 뉴스 프로그램도 괜찮고요. 뭐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다큐 프로그램, 시사 다큐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교양 오락 프로그램 이런 것도 괜찮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정해서 그 다음에 어떤 방식에 들어가는지 제작 부분을 해주고 방송을 한번 1회 방송분은 몇 분 정도이다. 그 다음에 방송은 주에 1회씩을 할 건지 한 달에 1회를 할 건지 뭐 이런 것들 기록해 주는 거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거를 내가 유튜브에 올렸을 때 주로 보는 대상은 어느 데일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주시청 대상을 적어 주시면 돼요. 왜 그걸 했는지 작년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둘을 좀 더 가까이에서 알아보자 라는 차원에서 제작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 보면 약간 이렇죠. 관심사, 성격, 장래희망 등에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게임이나 장기자랑 등을 섞어서 오락 형식을 띠고 또 중간중간 알찬 정보도 제공하기도 하죠. 이게 이제 기획 의도입니다. 주요 아이템은 여러분들이 아는 형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회부터 4회까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선생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그램을 1회에는 뭐 2회에는 뭐 3회에는 뭐 4회에는 뭔데 이거를 그냥 뭐만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이다 라는 걸 조금이라도 간추려서 조금 기록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작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제작 기간 및 스케줄은 뭐 이거는 기획 단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거의 촬영 직전의 단계부터 그러니까 장소 협찬이라든가 뭐 필요한 것들 준비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부터 해가지고 실제 촬영일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 이 칸은 중요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중간에 나눠가지고 4칸, 5칸, 6칸이 될 수도 있고요. 예, 촬영하는 날짜만 딱 하겠다 하나만 해서 뭐 크게 무관해요. 예. 하지만 아무튼 잘 드러내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자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자 기대 효과 약간 요 기획 의도랑 비슷한 건데 기대효과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들이 생길 것인가 친구들에 대해 알아가면서 교관의 우애를 돈독히 하며 학급 구성원으로서 사회성과 연대성을 향상시킨다. 그다음에 제작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혹시 뭐 더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비용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물에 여러분들이 보내준 방송 제작 기획안의 평가 요소예요. 선생님 요렇게 8가지를 중점으로 평가를 할 거니까 자 선생님이 간략하게 적어 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놓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잘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원격 수업이 아닌 오프라인 실제로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하는 수업에서는 그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학교 홈페이지 학급별 원격 수업 게시판에 접속해서 자료를 다운받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이렇게 선생님 주소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선생님이
이 원격 수업으로 여러분들이 제작한 거를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선생님 간단하게 자, 일반적으로 방송을 제작할 때 어떠한 양식들을 사용하는지를 한번 잠깐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남. 자, 이게 선생님이 예전에 2009년도, 10년도쯤에 그때 당시는 여기 성남방송고등학교였죠. 성남방송고의 학생들과 실제로 아는방송하고 해서 24회 분량의 영상 방송물, 텔레비전 방송을 제작할 때 대본입니다. 대본이고요. 이렇게 쭉 각 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거기에 대본이 쭉 있고요. 지문도 있어요. 노래를 틀어줄 거다. 뭐 누가 등장한다. 뭐 인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지문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송의 대본입니다. 방송의 대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아까 선생님이 촬영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안을 작성하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체육대회 일정표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거는 흔히 우리가 촬영 구성안이라고 그래요. 자, 카메라가 총 몇 대를 사용했냐면 5대의 카메라를 체육대회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을 거였는데 시간대별로 어디에서 촬영할 건지를 해놓고 1번 카메라는 요 구령대에서 학생들 줄 서는 모습을 찍고요. 그 다음에 풀샷으로 찍는 거예요. 샷의 크기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여러 각도에서 찍어봐라. 5개에서 10개의 컷을 쓴다. 이런 얘기예요. 자, 2번 카메라는 교실에서 학생들 나오는 모습을 찍는 거고요. 클로즈업으로 찍는다라고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모습, 풀샷, 여러 각도에서 신발 신을 때 모습, 실내와 이런 것들 클로즈업, 그 다음에 풀샷도 찍고요. 예, 카메라로 어떻게 무엇을 할 건지를 이렇게 쭉 나열해놨습니다. 시간대별로. 이거를 가지고 나서 이제 편집 구성안에 맞춰가지고 편집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걸 바로 이제 촬영 구성안이라고 합니다. 날짜가 나왔네요. 2010년도 5월 20일 날 했던 거네요. 벌써 10년 됐네요, 여러분들. 자, 이거는 아까 나왔던 꿈틀이라고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큐시트예요. 큐시트. 자, 어떻게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지. 자, 이렇게 대본을 쭉 보면 그 대본 안에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순서지죠. 어떻게 보면 순서지. 다만 자, 오디오랑 비디오에 어떤 장면들이 들어갈 건지를 체크를 해두고, 자, CG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그래픽, 즉 자막인데요. 자막은 뭐뭐뭐뭐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러한 디테일한 것들이 쌓여져 있지 않으면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방송물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서로 똑같이 약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이제 큐시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선생님이 링크를 하나 걸어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방송 제작 기획안을 작성을 할 때, 선생님 이제 이렇게 쭉 가보면, 여기서 유튜브로 들어가 보면, 선생님 어떤 영상을 하나 링크를 해놓을 거냐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네요. 유튜브가. 비가 와서 그런가요, 오늘? 자,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 자, 제목 잘 봐주세요. NCS 영상 촬영, 영상 콘텐츠 기획하기라고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 조금만 틀어줘 볼게요. 여러분들은 한번 이거를 쭉 한번 갤럭시 투고 들어보고요. 서비스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S20를 써본 광고가 나오고 사람들의 있습니다. 이야기. 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수단을 이게 대학 강구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합리적인 영상을 설명해 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몸이 처음에 시작할 기억이 때 보면 이렇게 한 PD가 모두가 오랫동안 나를 방송 바라보는 생활을 했을 때 시선. 아직도 자기가 스스로 많이 가장 부족함이 부담스러워. 많은 것 같다 라고 나는 해서 학습을 하기 이것저것 찾아가는 형태의 드라마틱한 형태예요. 근데 이 영상을 쭉 보면 여러분들한테 촬영 좋은 내용들을 잘 기획은 정리해 줬어요. 결정 그러니까 과정이라면 여러분들은 첫 그거를 번째는 한번 기획을- 쭉 훑어보고 이런 것들은 문제 자체를 많이 받으면 좋겠어요. 음모를 선생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수업이 영상 끝나가는 제작 지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과제를 주거나 학교에서 같이 실습을 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어 가지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직접 해봐야 내가 잘하는 부분과 내가 못하는 부분을 알아서, 못하는 부분은 다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잘하는 친구들하고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물어봐 가지고 좀 더 보완이 가능한 거고요. 잘하는 부분은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점으로 살려야 돼요. 결과물은 잘하는 걸 열심히 한 사람과 못하는 걸 극복해낸 사람, 물론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잘 만들어요. 근데 잘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제작을 하면 다른 사람 따라가는 것과, 그 다음에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그냥 한 사람, 확실히 결과물이 많이 차이가 나죠. 우리 친구들이 해봐야 못하는 부분을 알고, 해봐야 내가 또 잘하는 부분도 알아요.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해서 영상 앞으로 방송물들을 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기획 수업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수업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료가 지금 3학년 시간도 일주일이면 선생님 몇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2학년도 마찬가지고 3학년에 또 다른 교과도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를 정말 수시로 많이 제작을 해야 되는 선생님이 자막도 많이 못 넣고 거의 못 놨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도 못 들어갔는데,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서없이 앞뒤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한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고 그냥 모처럼 선생님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이렇게 되고요. 우리 다음 2차 시 때는 뭐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이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